3학년 1학기 수학 2단원 각도. 오늘은 각도 단원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38에서 41쪽, 익힘책은 22에서 23쪽을 펴주세요. 우리는 오늘 두 번째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에서 각의 크기를 각도기를 사용해서 직접 재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미리 예고했듯이 오늘은 각도기가 필요하니 각도기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은 혹시 야구 경기를 좋아하나요? 우리나라에 응원하는 야구팀이 있거나 응원하는 야구 선수가 있나요? 6명의 우리나라 프로 야구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 선수들은 다른 자세로 공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 각을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선수들 앞 다리, 무릎의 각도, 또 등과 방망이가 이루는 각도, 또요 팔과 방망이가 이루는 각도. 더 다양한 각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좀 떠올려 봅시다. 각이 크다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했나요? 네, 각이 크다는 것은 두 변이 벌어진 정도가 넓다는 것을 뜻했고, 반대로 각이 작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네, 벌어진 정도가 상대적으로 좁다 혹은 작다, 적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야구 선수의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고 합니다. 표시된 각 중에서 어느 쪽의 각이 더 크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른쪽 선수의 팔과 야구 방망이가 벌어진 정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는 어떤 각이 크고 작은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각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 각도기로 각을 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교과서 38쪽 아래쪽에 나온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한다. 그리고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하고 1도라고 쓴다고 합니다. 직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직각을 떠올려 봅시다. 직각은 종이를 반듯하게 두 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생기는 각 표시를 우리는 이렇게 혹은 니은자 모양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직각 그 부분을 계속 자르기 시작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이렇게 언제까지 하냐면요, 이 직각 조각이 90개가 될 때까지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그 한 칸의 크기를 1도라고 얘기하고, 직각은 1도가 90개 있으니까 90도라고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직각을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고 하고 1도라고 씁니다. 세 번째, 직각의 크기는 이 1도짜리가 90개니까 90도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준비한 각도기를 관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각도기를 보면 0, 180, 0, 180 이 나와있는 이 부분을 연결한 선을 우리는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간혹 각도기가 끝나는 부분을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각도기의 밑금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표시된 이 점은 각도기의 밑금과 90도 선이 만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각도기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각도기는 몇 도부터 몇 도까지 측정할 수 있을까요? 0 보면 0에서 180, 반대쪽도 0에서 180. 이렇게 각도기는 0도부터 180도까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각도기의 눈금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나요? 힌트를 주자면 지금 보이는 각도기의 검정색 숫자와 빨간색 숫자입니다. 네, 검정색 숫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때 숫자가 커지고, 빨간색 숫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 숫자가 점점 커지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눈금 한 칸의 크기가 몇 도인지 알고 있나요? 10칸인데 10도 차이 나니까 한 칸이면 1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0에서 10 사이에 있는 이 긴 눈금은 5도,
10에서 20 사이는 15도, 20에서 30 사이는 25도. 이런 식으로 가운데 눈금은 5단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각을 잴 텐데요. 각을 잴 때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밑금과 중심을 맞춘다. 두 번째는 각도기의 눈금을 읽는다. 다시 첫 번째, 밑금과 중심을 맞춘다. 두 번째, 각도기의 눈금을 읽는다. 이렇게 생긴 각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도기로 이 각의 크기를 재고자 합니다. 그럴 때 첫 번째, 밑금과 중심을 맞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각도기의 밑금과 재고자 하는 각의 한 편을 일직선이 되게 맞추는 겁니다.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얘를 70도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110도로 읽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우리가 부채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하는 것을 상상하면 되겠습니다. 쪽에 있는 변이 이렇게 접혔다고 생각을 할 때 접힌 각도를 0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펼쳐져서 벌어질 때마다 숫자가 커져야 되니까 0도, 10도, 20도, 30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부분을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70도라고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교과서 내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도기 선과 숫자를 살펴보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각도기에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각도기의 중심이 있고 또 각도기의 밑금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각을 잴 때에는 밑금과 중심을 맞추고 각도기의 눈금을 읽는다. 각도기의 중심을 바르게 맞춘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각도기의 중심은 꼭지점과 맞춰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이 맞은 것은 왼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각도기에 밑금을 바르게 맞춘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왼쪽이 맞습니다. 각도기의 눈금 70과 110 중 어느 것을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커지는 숫자여야 되니까 0부터 커지는 70도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저는 각도기의 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각도기의 선이 70과 110에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변이 이쪽에 가서 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점점 커지는 숫자인 110도라고 읽어줘야 합니다. 이번에는 큰 숫자에 걸쳐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130과 140 사이니까 135 아니면 40과 50 사이니까 45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이 변이 이쪽에서 붙어서 부채를 펼치는 것처럼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면 숫자가 점점 커져야 하니까 우리는 45라고 읽을 수 있겠습니다. 각도기의 눈금을 읽는 것이 아니라 각도기로 직접 이 각이 몇 도인지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도기를 사용하여 교과서 40쪽 4개 각의 크기를 한번 재어보겠습니다. 이 각의 크기를 잴 때에는 밑금과 중심을 잘 맞춰주고 각을 읽으면 되는데 10도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150도로 읽어야 할까요? 기억해야 할 건 밑금 맞춰준 이 부분이 0부터 시작해서 이 각이 쭉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10도로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각의 크기를 한번 재어볼 텐데요. 마찬가지로 밑금과 중심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 부분을 읽어주면 이 각의 크기는 90도 직각이 됩니다. 보이진 않았는데 이 각은 직각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 밑금과 중심을 마찬가지로 잘 맞춰주고 이 각의 크기를 읽으면 되겠죠. 얘는 60도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120도로 읽어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밑금 맞춰준 이 부분이 0부터 시작해서 쭉 커져야 되니까 얘는 60도라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재기 불편하다면 교과서를 돌려서 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밑금과 중심을 잘 맞춰주고 봤더니 이 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읽었던 10도 단위의 큰 숫자의 각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공부했듯이 있습니다. 그럼 130과 140도 사이에 있으니까 135도 혹은 40도와 50도 사이에 있으니까 45도 이 둘 중에 하나로 읽어줘야 되는데 얘를 보면 여기에 밑금을 맞췄으니까 밑금 맞춘 이 부분부터 0도 이렇게 점점 커져야 되니까 얘는 135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네 번째 보겠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하여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각도를 직접 재어보자고 합니다. 첫 번째, 독서대의 이 각도는 이렇게 밑금과 중심을 맞춰주고 읽어주면 밑금 맞춤 부분이 0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빨간색 부분을 읽어서 40도라고 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 창문에 있는 이 각도는 우리가 안 재어봐도 충분히 알 수 있지만 한번 재어볼게요. 직각인 90도였습니다. 세 번째,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노트북, 이 노트북의 각도는 얘는 60도로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120도로 읽어야 할까요? 밑금을 맞춰준 이 부분이 0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야 되니까 얘는 빨간색 부분을 읽어서 12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시소의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걸 재는 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밑금을 맞춰준 부분 기준으로 쭉 보면 우리가 각도기로 잴 수 있는 가장 큰 각도인 얘는 180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떴다 폈다 하는 부채를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각 재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얘를 같이 보면 일단 위에 부분을 먼저 재어줄게요. 위에 요만큼이 80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밑에 이만큼도 쭉 재어주면 이만큼도 180도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요 각은 180도랑 180도를 더해서 360도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각도기로 각을 재는 일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수학 익힘책 22, 23쪽을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